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근갑 선생님입니다. 이제 수능 2022학년도 수능이 끝났고 이제 현재 고2 학생들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국어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커리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들어가자. 잠깐 요번 수능부터 2022 수능 있잖아요. 국어.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웠다. 두 가지가 있죠. 비록 문학이죠. 어려움의 차이가 뭐냐면 비문학은 여러분 지문이 이제 3개가 나오잖아요. 4개가 나오잖아요. 4개 나오고 긴 게 하나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양학생들. 처음에 제일 짧은 게 이제 독서 지문이에요. 독서. 한 보통 700자인데 요번엔 좀 길게 나왔어요. 근데 쫄지 마요. 요게 길어지면 요게 짧아져요. 왜? 수능은 수능 국어는 16페이지.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게 길면 뒤는 짧아져요. 그러니까 쫄지 마라고요. 뭔지 알겠죠? 쫄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지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인문이면 사회가 나오죠. 사회는 경제 아니면 이제 법이 나옵니다. 우리 수능 학생들 이제 시작하니까 잘 봐요. 요거는 과학 아니면 기술이 나와요. 요게 이제 인문이 나왔죠, 이번에. 근데 꼭 인문만 길지 않고 경제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인문이 길어지고 인문은 글을 가나 2개로 나누어요. 이 2개를 나눴단 말은 이 2개가 다른 글이에요. 내용이 유사하고 소재가 유사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른 글입니다. 그리고 이 수능의 비문학은 전공 교수가 직접 쓰는 겁니다. 쓰고 국어 교수가 글을 다듬어 윤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공 교수가 쓰니까 일반적인 교육청 사설 문제 다릅니다. 간혹 사설은 이제 광고하려고 뭐 전공 교수가 썼다는데 그 교수도 교수 나름이겠죠? 다릅니다. 검토도 다르고 수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쓴단 말은요. 지문 쓴단 말은 지문을 잘라와 가지고 문제를 내면 문제를 막 쥐어 짜서 내야 되거든. 왜? 그 한 지문에 문제 4개 만들기가 어렵거든. 근데 수능은 쓰기 때문에 문제 내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문제와 지문이 잘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는 기출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능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평가원과 수능으로. 자,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비문학은요. 우리 지문이 이렇게 나오죠. 시험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왼쪽에는 왼 지문, 오른쪽 옳은 문제. 항상 왼쪽엔 지문, 오른쪽에는 문제로 딱 나눠집니다. 왜? 왼쪽에 지문 주고 오른쪽 문제인단 말은 펼치고 지문 읽으면서 바로 풀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풀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맞다면 뭐 하려고 이걸 맞추겠습니까? 제가 이름을 걸고 말할게. 비문학은 무조건 왼쪽에 지문, 오른쪽에 문제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읽으면서 풉니다. 자, 이때 독서 지문은 짧으니까 요 정도로 끝나고 요 한 페이지의 문제가 3개가 다 끝나요. 일반적으로 끝나지만 이제 경제와 법, 과학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제 경제법과 과학 이 짧은 지문은요 보통 한 1600에서 1800자 정도 차이 되거든요. 글자가. 그러면 1600이면
딱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꽉 차면 한 1650자쯤 됩니다. 아니면 꽉 차고 요만큼 내려오죠. 요만큼 좀 내려왔다. 좀 더 길어지죠. 이렇게 되면 한 1800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내려와서 요 중간을 약간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다. 네. 이런 경우는 뭡니까? 2600자 정도 됩니다. 여기 2600자입니다. 예.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 말하면 사기꾼이니까 거의 뭐 90% 이상 왼쪽에는 지문, 오른쪽엔 문제입니다. 그 딱딱 맞췄네요. 그래서 문제를 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쪽에도 지문 나온 경우 있죠. 그럼 약간 걸치겠죠 뭐. 자, 아무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자 1600, 1800자 넣으면 주로 4문제가 내요. 요거는 3문제, 4문제, 4문제, 이건 뭐야? 6문제가 나옵니다. 합하면 10개, 17개. 그래서 비문학 총 17문항이 출제가 돼요. 시험 풀 때는 이거 35분 이내에 풀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걸리는 사람은 빨리 푸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 문학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주면 이걸 좀 더 길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꾸 35분만 막 맞추려 하지 말고 사람마다 달라요. 35분에 연습해서 맞춰주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너무 성적이 떨어지면 못 맞추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문학을 최대한 줄여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비문학이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이게 조금 문제점이에요. 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요 3개 중에 요번에 이제 이 나오는 뭐야 경제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인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 앞부분에 어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간이 많이 오바되겠죠. 그럼 다음에 문학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뭐 자세한 건 다음에 하고 지금은 이제 초반이니까 초반에는 다 골고루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4지문인데 하나 짧은 게 이제 3개가 나오고 긴 게 하나 나와요. 100% 아니지만 주로 현대시가 이제 하나 나오고요. 현시는 시가 보통 2개로 많이 깔려요. 하나는 EBS 반영하고 하나는 BEBS를 넣습니다. 그래서 문제초로 출제하고 그 다음이 고전소설, 현대소설 이렇게 짧게 들어가고요. 자, 말이 좋아 짧지 실제 짧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고전, 시가 플러스 뭐 수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돼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요거 모양이 좀 너무 길어서 안 되겠다. 좀 길게 하고 요걸 좀 길게 해볼게.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요것도 똑같이 현시 나오고 그다음에 고전 소설 같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고전 시가가 단독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현대 소설 플러스 극문학 그게 시나리오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요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고 간혹 이렇게 놉니다. 아마 6월에는 이렇게 한번 9월에는 이렇게 한번 합니다. 왜냐면 수필과 극은요 6월에 수필을 내면 9월에는 극을 내거든요. 그 수능은 둘 중에 하나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6월에 경제가 나오면 9월에는 법이 나오죠. 수능에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올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섭외되는 교수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과학하고 6월 과학이면 9월은 기술이야. 수능은 둘 중에 하나를 냅니다. 왜? 6월, 9월 내시는 분 중에 많은 분이 수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6월, 9월을 공부를 잘해둬야 유형을 잘하야 수능 유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내던 인간이 들어가니까 비슷하게 내지요. 그럼 다르게 낼 수 있겠죠? 못 냅니다. 사람은 자기가 내는 원래 스타일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또 교수님이 일부러 또 비슷하게 냅니다. 왜?
6월 9월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뭐야? 수능 볼 때 유리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6월 9를 잘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문학도 예, 총 17문항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예. 긴 지문은 대부분 다 6문제 나오죠. 여기 또 현시간 3문제. 비슷하게 3, 4, 4, 6 시스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2개가 있죠. 하나는 이제 화법, 작문. 그다음에 이거 뭐야? 언어와 매체. 이 언어가 바로 이제 문법이죠. 요거는 11문항이 나와요. 11문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화작은 조금 쉽지만 이제 요거는 조금 어렵지만 보통 내가 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가중치를 좀 많이 받아서 좀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일반 학생들은 요걸 많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선생님 저는요 이 2개는 잘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저 문법은 아예 못하겠어요. 완전히 못하겠어요. 이런 학생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그래서 갈 수 없이 요걸 선택해야 됩니다. 요거는 선생님 강의 있죠. 딱 3주 정도 들으면 완성됩니다. 사기꾼 같지? 사기꾼 아니에요. 진짜 완성돼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가중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문법은요. 최소 수업만 한 6, 7주 듣고 플러스 문풀 강의도 한 2, 3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10주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매체는 그러니까 천천히 읽으면 다 풀려요. 자꾸 연습하면 돼요. 그럼 이번이 왜 어려웠냐면 이겁니다. 자, 이거죠, 선생님. 선생님 이번에 인문이 어려웠다. 경제가 어려워서 이제는 리트 지문으로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미 망합니다. 여러분 수능도 이해 안 되는데 리트를 한다고요? 리트는 더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응? 내가 함수가 안 되고 있는데 더 어려운 함수인 미적분을 해야 되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트를 하는 거 안 됩니다. 리트는 무조건 뭡니까? 1등급 학생이 하는 겁니다. 학생이. 더 풀 것이 없을 때. (2등급) 이하는 하시면 안 돼요. 2등급 이하는 뭐야? 철저하게 기출이 완벽하게 돼. 그럼 선생님 리터 안 하면 1등급 안 됩니까?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가능한데 더 풀 게 없을 때 이걸 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왜 어렵냐? 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렵냐? 설명이 친절하지 않아요. 대학교 4학년 학생이 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아는 게 많다는 전제에서 깔기 때문에 설명이 적어요. 그 친절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이 왜 어려웠냐? 이 2개가. 이것처럼 설명이 좀 적었어요. 좀 더 하면 되긴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쉽게 해주려고 요 지문을 길게 냈거든. 원래 700점 다 1000점 냈어. 길게 내면서 이 경제지문이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했어. 아마 다음에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입시 제도가 바뀔 때 첫 시험은 난이도를 못 맞춰요. 잘. 올해가 작년 첫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난이도 못 맞춘 거야. 여러분 때는 많이 맞출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더 불친절해요. 얘도 요번에 불친절했지만 얘는 더 불친절합니다. 그러면 친절하지 못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친절하지 못한 강의를 공부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차근차근 읽으면 해결됩니다. 제가 이거 올해 내가 새 강좌를 찍지 않지만 추가로 이걸 해설을 내가 반드시 올려줘서 쉽게 끝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요. 알겠습니까? 예. 그 유튜브 올려줄 테니까 꼭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2개 말고는 그닥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럼 요거는 왜 어려웠냐? 이번에 문학은요 선택지, 선지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게 많았어요.
선택지가 좀 딱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많이 들었어요. 왜? 여기에서 이미 시간을 많이 뺏긴 상태에서 이 꼼꼼한 선택지 있죠. 이 선택지 좀 어렵거든. 이걸 보려면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 시간이 많이 후달리니까 이걸 꼼꼼하게 볼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예, 그 바람에 여기도 좀 틀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풀면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뭐냐? 문학은 작품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이것도 35분 정도지만 35분보다 줄이면 줄일수록 이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좀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할 겁니다. 쌤이 소설은 굉장히 빨리 푸는 연습을 인강에서도 많이 작년에 찍었는데 올해도 내가 좀 더 개발할게요. 제가 요즘은 선생님이 보통 그 여러분한테 새로운 방법 개발할 때 내가 윤가쌤이 사실 이런 방법을 수능식 방법을 사실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좀 말하기 좀 웃기긴 한데 많은 쌤들이 아마 쌤 제자들이 많아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제가 개발할 때 있죠. 그냥 개발한 게 아니라 정말 예습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습을 해가 잠을 못 자가지고 교통사고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보험료가 제가 1년 700만 원 나오고 그랬습니다. 왜? 계속 사고 나서 보험을 떼었더니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조심했는데 올해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요 비문학과 문학을 엄청나게 내가 연구할 생각입니다. 꼼꼼하게 연구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만들면 내가 짧게라도 올려줄 테니까 우리 인과국어 수업을 들으면서도 내가 추가로 올려주는 새로운 좀 변화되는 해법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보충을 하면 충분히 채워집니다. 작년 강의라고 뭐 달라질 게 있나? 없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 기출문제 보세요. 2년 전 거 3년 전 거 풀잖아요. 똑같아요. 아까 같이 이런 거 약간 좀 어려워졌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만 잠깐 플러스 알파 넣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작과 언매가 남았는데 이 화작을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정말 반복 연습을 많이 해서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패턴을 확실하게 익혀야 됩니다. 예. 근데 이 화법 작문을 하는 이 힘은요 전부 다 어디서 올까? 독해력에서 오는 거예요. 독해력에서. 그러니까 비문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풀 때 한 10분 정도에 풀 수 있어야 돼요. 10분 정도에.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림 뻔합니다. 전부 다 기출나고요. 12월부터 이번 12월이죠. 2월까지는 무조건 종합국어를 끝내야 되는데 이거 복습할 때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1번 누적 반복 복습을 해서 쌤이 알려주는 이 방법을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저렇게 네모치구나. 그래서 이렇게 밑줄 치는구나.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뭡니까? 반복 복습을 통해서 뭡니까? 이 방법이 뭐가 돼야 돼요? 뭐요? 체화가 돼야 됩니다. 익숙하게. 자, 끝이죠? 근데 여러분 이 종합국어는 이제 앞에 문학이 먼저 나오고 뒤에 비문학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뒤에 이 책 한 권이면 끝날까? 아니죠. 연습량이 굉장히 됩니다. 그래야 봐라. 이번 시험 박살난 이유가 뭐냐? 연습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연습량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문제만 많이 풀면 안 올라가고 방법을 알고 그 패턴대로 끊임없이 패턴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작품만 지문만 계속 바뀌는 거야. 그 바뀔 때마다 지문이 똑같지는 않잖아. 약간 달라질 수 있죠. 달라져도 뭡니까? 그 방법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계속. 그래야지 다른 거 어떤 게 들어와도 푸는데 지장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을 많이 되겠죠. 내가 권투를 하는데 내가 연습하는 상대마다 권투 스타일이 좀 물론 기본은 같겠죠. 약간 다르겠죠. 그때마다 뭡니까? 내가 권투 배운 그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약간 다른 인간들마다 약간 변화를 주면서 가는 거죠. 예. 그걸 하려면 이렇게 엄청난 양의 체화를 해야 됩니다. 체화가 엄청 중요합니다. 누적 방법은 뭐냐면 최소한 한 3번 정도 이상은 복습이 돼야 되는데 요겁니다. 자, 봐봐. 내가 3번 한다고 가정할게. 3번. 자,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배웠죠. 그럼 여기까지 복습을 하면 1. 두 번째, 다음날 여기까지 배웠죠. 그러면 이것도 복습하면서 다시 이렇게 복습하는 거야. 2.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배웠지. 그럼 이것도 복습하고 이것도 복습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시간? 아닙니다. 나중에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집니다. 앞부분에. 그럼 어떻게 복습하냐? 필기가 다 돼 있는데 어떻게 하냐? 쫄 필요 없어요. 필기된 걸 보면서 아무리 적혀 있어도 다시 뭡니까?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즉 방법 이해 반복 복습을 하는데 이게 누적 반복할 때요. 간다. 방법을 다시 적용하면서 플러스 본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이걸 뚫지 못하고 대충 답 맞추고 아싸 넘어가면 점수가 안 나와요. 1번.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이해하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될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셔야 돼요. 대신 배운 방법대로 계속 꼼꼼하게 뚫고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속도는 절대 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속도보다는 정확도입니다. 정확한 이해력. 이걸 갖추셔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 가시면 계속 구멍이 생겨요. 그 다음 요걸 3번 했죠? 자, 이번에는 요까지 배웠다. 배웠죠? 그럼 요거는 이제 보죠. 1번, 2번, 3번 복습했지. 그럼 요까지 이제 배우면 이번 요렇게 복습하는 거야. 그럼 또 뭐야? 1번, 2번, 3번이죠. 그럼 그 다음 요만큼 배웠다면 이번에는 여기부터 이렇게 복습한 거지. 하나씩 이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한 파트가 3번씩 복습되기 때문에 잘 되죠. 예. 됐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이거 종합국어 하면서 추가로 공부할 거 있습니까? 나는 추가로 연습하고 싶다. 예. 연습은 무조건 뭡니까? 기출 문제집을 구입하세요. 구입해서 배운 부분, 배운 방식으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좀 고생될 거예요. 처음에 잘 넘기면 돼. 요거 그리는 다 하지 않고 2가지만 보여줄게요. 요까지 하고 나면 이제 쌤이 3월부터 6월까지 기출의 갑이라는 거 해요. 예. 요거 이제 문학 먼저 했죠. 역시 뭡니까? 문학을 먼저 하고 그다음 비문학을 할 거예요. 예. 요거 뭘까? 이게 체화입니다. 체화. 완전한 체화. 물론 여기서도 체화하지만 또 요걸 통해서 또 한 번의 체화를 하는 거예요. 6월까지. 됐죠? 6월 끝났죠? 그럼 6월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 그 다음에 7, 8월에는 쌤이 NJ 특강이라는 강의가 깔려 있어요. 요거는 좀 과거 유형. 그러니까 유형이 좀 바뀌어도 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방식이 좀 바뀌어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9월과 10월은 거의 유사한데요. 요거 이제 장르별로 공부하는데 다음에 또 자세히 알려줄게. 요 때는 굉장히 빠르게 푸는 이런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빠르게 푸는 거, 이 빠르게 푸는 게 되려면 앞에서 확실하게 체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체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알겠죠? 올해는 오히려 강의를 다 찍어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마음껏 커리를 조절하면서 가기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커리가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쌤이 이제 복잡한 커리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강의를 이제 쌤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경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실은요. 딱 도달하니까 간단한 패턴이 보여요. 단 그때는 왜 커리가 많았냐?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한다는 전제에서 많이 깔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적게 깐 거는 이번 돈도 좀 많이
작년에 좀 수업료도 좀 약간 적게 내고, 그다음에 대신 여러분한테 좀 체화 반복 복습, 누적 반복 복습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돼. 팔짱 끼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PPT 수업이 그래서 꽝인 거야. 듣기만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필기 돼 있어도 그 위에 다시 해보고, 또 기출문제집은 뭐 같은 지문 나와 있죠. 그것도 연습해보고. 볼 때마다 그 쌤이 그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때 있죠.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선생님 그 수능 강의할 때 시험지 예습한 거 보시면 새까맣습니다. 전부 다 감탄합니다. 왜? 그렇게 뻔히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다 외우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지문을 할 때마다 다시 하면요, 새로운 게 발견돼요. 하면서 이 깨달음이 엄청 소중합니다. 그래서 독서 100편 의자현이란 말이 있죠. 독서를 여러 번 한 책을 다독이 아니고 하나를 깊이 있게 계속 반복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딱 얻는 순간 딴 게 뻥뻥뻥 뚫립니다. 그 쾌감을 맛보는 순간 여러분은 인생도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진짜예요. 이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를 하는 방법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이게 인생에 전부 적용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그 쌤이 옛날에 성적과 인생을 바꿔준다는 강의가 서울대학 보내서 인생을 바꿔준다.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는데 서울대학 가면 인생 바뀔 줄 알아요? 안 바뀐 사람 많고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 방법과 정확한 깨달음이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인생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여러분이 꼭 1년 동안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글 남기면 제가 계속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고 본 강의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